네, 안녕하세요. 게임 SD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약 1년 넘게 즐기고 있는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바일 게임을 참 여러 개를 했었었는데 1년 넘도록 했던 모바일 게임은 이 서머너즈 워가 유일하고요. 일단 서머너즈에 대한 그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컴투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컴투스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게임 출시된 지 3년째 되고 있는 진짜 장기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장르는 세븐나이츠처럼 수제평 RPG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좀 돈도 써가면서 즐기고 있는데 이 게임이 재밌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게임의 장점을 보자면 이제 높은 자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수집형 RPG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단순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액션 RPG도 굉장히 반복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수집형 RPG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자동 전투를 하는 그런 반복 전투의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단 이 게임은 뭐 다양한 몬스터의 그 스킬 밸런스랑 그리고 컨텐츠별 클리어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스킬들이 좀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스킬들이 있는데요. 뭐, 뭐 강화 효과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최선 캐릭터를 보면은 뭐 아군 대상과 자신의 체력을 뭐 동일 비율로 맞춘다던가 그리고 뭐 브리프는 이제 패시브가 상대의 패시브 스킬이 작동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불뱀파이어 같은 경우 이제 패시브가 있거든요. 뭐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면 공격 게이지가 모든 아군의 공격 게이지가 20%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더가 있고요. 리더 스킬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각각 없는 몬스터도 있고요. 리더 스킬이 이런 식으로 있는 몬스터도 있고 이렇게 4마리의 몬스터를 전투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전투 시작. 이게 그냥 일반 시나리오 모드고 여기서는 그냥 각 계정 경험치와 몬스터 경험치 그리고 만화석 같은 그런 기본 재화들을 소량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 스킬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렇게 폭탄을 걸고 폭탄을 터트리는 스킬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스킬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조커의 경우 방어 무시 피해가 있고요. 자동도 됩니다.
몬스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스킬, 다양한 몬스터 스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던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각 던전의 보스마다 좀 다양한 전투 방식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뭐 거인의 던전 같은 경우 7의 공격을 받으면 적에게 반격을 한다던가, 뭐 3턴간 공격 속도를 늦춘다던가. 이 몬스터는 굉장히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몬스터, 그리고 공격 감소, 빗맞음 확률 증가,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데려가야 되고요. 뭐 용의 던전 같은 경우는 공격 몬스터 정보도 나오는데 10층을 봐야겠다. 뭐 이렇게 다양한 몬스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던전도 다 각각 다른 몬스터가 활용이 되고 있죠. 거인의 던전도 몬스터가 좀 각기 다른데, 왜냐면 이제 보스별로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뭐 용의 던전 같은 경우 면역을 갖게 한다던가, 지속 피해를 입힌다던가, 뭐 타워가 파괴되면 파괴한 적에게 거의 직사 정도의 공격을 가한다던가, 뭐 적이 약화 효과에 걸려있으면 피해가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클리어 조건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 던전마다 클리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컨텐츠라도 그 공식 카페를 보게 되면 유저들마다 서로 다른 몬스터 조합을 통해서 클리어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좀 등급이 낮은 몬스터, 뭐 5성, 총 6성까지 있는데 5성 몬스터를 조합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몬스터 조합을 통해서 클리어 시간을 단축시킨다던가, 이제 각기 서로 자유도가 높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새로운 방식으로 클리어를 했을 때 좀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재밌는 점은 이제 타 게임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게임들 보면은 다 뭐 뭘 획득했다 이런 정보들만 나오지, 서로의 채팅창을 통해서 유저 간의 그런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서머너즈 1은 이게 전략이보다 강조가 되는 그런 게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채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채팅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은 뭐 싸우는 건가? 뭐 어쨌든 채팅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해요. 지금 또 아침 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신 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 채팅창에서 좀 침묵질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가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느껴지긴 하는데요. 뭐 이런 점은 유저들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채팅창이 단순 반복적인 그런 전투 사이에서 또 하나의 서브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재미를 주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버릴 것이 없는 컨텐츠가 많다, 이제 다 컨텐츠별로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게임의 사이클이 몬스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소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신비를 하나 까볼까요?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소환을 해서 이제 만렙으로, 육성 만렙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성장을 시키고 나서 이제 룬마다 또 막 세트 효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룬을 맞춰 가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사이클에서 각 컨텐츠별로 이제 겹치지 않는 그런 명확한 목적과, 그리고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환석을 얻어야겠죠. 뭐 소환석을 얻으려면 이 유료 재화인 크리스탈이나 이런 소환서나,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소환서들, 크리스탈과 소환서들을 획득할 수 있는 뭐 시험의 탑을 한다던가, 아니면 길드전에서도 일주일마다 소환석을 주거든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목적의 컨텐츠, 수집을 위한 컨텐츠,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이런 시나리오 모드, 그리고 룬 파밍을 위한 뭐 던전들, 다양한 던전들, 뭐 룬을 위한 레이드라던가, 아니면 뭐 연성석을 위한 이계 던전이라던가, 각각의 컨텐츠가 정말 버릴 것이 없이 나중에 만렙이 되고 한 몇 년간, 제가 3년, 뭐 3년이 되더라도 시나리오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다 버릴 것이 없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길드전도 길드 뭐 상점이 있거든요. 길드 상점이 있어서 뭐 이런 이프리트 소환사라든가, 이프리트가 굉장히 5성인데 센 몬스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의 상점이 또 있어요. 아레나 상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별로 각각 다른 그런 방식과, 전투 방식과, 그리고 그 얻게 되는 그런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콘텐츠라는 그런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모바일 게임을 잠시 쉬었다가 접속을 하면은 어느 순간 뭐 이벤트를 거하게 막 엄청 퍼주기 때문에 제가 엄청 뒤쳐져 있고, 어느 순간 접속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런 밸런스 붕괴 수준의 그런 캐릭터 업데이트 변화, 뭐 이런 그 패치도 있고요. 또 갑자기 패키지 판매를 매번 이제 다르게 좀 해자스럽게 그런 구성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구성으로 패키지를 판매하다든가, 이런 좀 변화무쌍한 운영으로 막상 복귀를 하게 되면 의지가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일단 서머너즈는 3년째 이벤트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데, 뭐 그렇다고 이벤트 보상을 받는다고 내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업데이트도 밸런스 붕괴적인 그런 업데이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적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유저들에게 괜찮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가끔은 이벤트 보상이 너무 짜다, 약간 이런 식의 운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뭐 1000일 이벤트로 진짜 엄청 짜게 줬었거든요, 서머너즈가. 그래서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유저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몬스터를 육성을 하고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쓸만한 단계에 오르기까지가 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삼성 하나를 키우고 싶어요. 삼성을 키우고 싶은데 이제 얘를 육성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삼성, 그러니까 일단 만렙을 찍고 삼성이 3개가 필요해요. 그 재료로.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만약에 4성이 됐어요. 이렇게 4성이 됐는데, 이 4성이 돼서 또 만렙을 찍고, 그리고 또 4개가 필요해요. 4개. 또 4성 4개가 필요하고, 또 5성이 되면 5성이 되면 만렙을 찍고 5성 5개가 필요합니다. 또 각성이라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각성이 되게 되면은 능력치가 대폭 증가하고 뭐 이렇게 스킬도 획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각성이 되는 이런 재료들도 던전을 통해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육성을 만든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룬을 줘야 되는데 룬을 모으는 게 진짜 극악이에요. 정말 룬 하나 괜찮은 룬을 얻기 위해서는 이 거인, 용, 죽음의 던전 이 10층을 한 100번 정도 돌면은 한 50번 정도 돌면은 괜찮은 룬 하나 줄라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 몬스터를 좀 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게다가 또 초반에는 뭐 이제 조합을 통해서 5성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아니 요새는 좀 이런 식으로 도전 과제가 추가가 돼서 신규 유저들이 좀 가파르게 이제 중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긴 해서 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지금 이 가이드 미션들이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얼마 전에 패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서머너즈와의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그냥 제가 지금 다양한 게임 리뷰를 하면서 제가 즐기고 있는 게임을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작성하게 됐고요.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